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안산 대 수원 삼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산 그리너스는 화성을 잡고 3라운드에 올라왔지만 컵대회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이랜드 원정에서 대패하며 12위까지 추락했기에 이번 김포FC와의 주말 경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티아고와 라모스, 김영남과 유준수 등 주축 선수들은 리그를 위해 휴식을 주고 김대경과 윤주태, 김정우 등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대거 나설 것입니다. 수원 삼성은 K리그 1 팀이기에 2라운드까지는 경기가 없었습니다. 3라운드로 대회를 시작했는데 이번 해마는 FA컵에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6라운드가 끝난 현재 승점 2점으로 리그 최하위에 처져 있기에 리그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사니와 김보경, 정승원과 불투이스 등 주축 선수들은 주말 리그를 위해 벤치에 머물고 김경준과 한우강, 유재호 등의 출전이 예상됩니다. 부상 이슈로 초반 고전한 뮬리치의 선발 출전도 기대할 만합니다. 수원 삼성은 주말 리그 일정이 있긴 하지만 시즌 첫 승이 없기에 일단 분위기 전환을 위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뮬리치를 비롯해 김경준이 최전방에 나서 안산 그리너스의 수비진을 경기 내내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 그리너스가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라는 점도 승부를 가를 요인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 대 천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는 지난 주말 FC서울 원정에서 전반에만 3골을 내주며 완패했습니다. 전북 현대를 잡았고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냈는데 FC서울전 패배가 뼈아팠습니다. 때문에 이번 컵대회 일정에는 적당히 1.5군 정도의 스쿼드로 경기에 나서며 주말 광주FC전을 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상으로 신음 중인 세징야는 당연히 빠질 것이고 에드가와 홍정훈, 조진우와 고재현 등도 벤치에 대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박세진과 이용래, 김영준 등의 출전이 예상됩니다. 천안시티는 이번 시즌 K리그2에 프로로 들어와 6경기에서 승점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6전 전패를 당하며 프로 적응에 고전 중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원정에서 일부 팀을 만나는 컵대회에는 전력을 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전을 모두 빼고 나서고 주말 성남FC 원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풀핏으로 나서도 승리가 어려운 대구FC 상대로 천안시티가 원정에서 확실하게 힘을 빼고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원관 감독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았기에 반등이 필요한 세라토와 바셀루스가 경기에 집중할 대구FC가 경기를 리드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산 대 전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은 2라운드를 승리하고 3라운드로 올라와서 전남 드래곤즈를 만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부산 아이파크에 승점을 따냈습니다. 지난 시즌 워낙 좋은 성적을 냈기에 시즌 출발이 기대 이하인 건 사실이지만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말 서울이랜드와의 경기가 있긴 하나 홈 연전 일정이기에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진 않을 것입니다. 강민규와 정성호의 공격진과 더불어 그들이 자랑하는 김강국과 박세직의 더블 볼란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불과 2시즌 전 K리그 1 팀들을 제압하고 FA컵에서 우승했던 팀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감독과도 작별하고 새로운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 리그에서 성적을 내지 못했기에 리그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죠. 발디비아와 사토 유에이, 플라나 등 주축 외인 선수들은 일단 벤치 대기 가능성이 높고 하남과 조성빈 등이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남 아산은 박동혁 감독 부임 이후 빠른 발을 앞세운 역습으로 성적을 낸 팀이며 홈에서 더 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시즌 전남 드래곤즈의 원정 경기력이 워낙 안정적이기에 쉽게 리드를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김천 대 성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천 상무는 리그에서 부산과 경남 대행 연패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는데 지난 주말 천안을 잡고 다시 상위권 팀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김진규의 선제골이 나왔고 김준범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그러하듯 주말 리그를 위해 김천도 로테이션 가능성이 크지만 로테이션에 대한 부담은 K리그 1팀보다도 적습니다. 강윤성과 이영준, 임승경과 김동현 등 프로에서 제 역할을 잘한 주전급 벤치가 있습니다.
성남FC는 외인 공격수 없이 시즌 초반을 보내며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가 팀에 합류해 2경기에서 3골을 넣으며 공격수 문제를 해결했고 아시아 쿼터로는 센터백과 볼란치가 가능한 플로트만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강등당하며 리그 2로 떨어졌기에 다이렉트 승격에 도전 중입니다. 때문에 난적 김천상무 상대로 힘을 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정한민과 양시후 등의 깜짝 선발 출전도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김포 대 서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포FC는 지난 시즌 프로 무대에 뛰어들었고 이번 시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정훈식 축구가 팀에 완전히 접목됐는데 공수 밸런스 면에서 리그2 선두권 팀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리그1의 강호인 FC서울 상대로 정면 승부를 펼칠 수도 있지만 리그를 신경 써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리그의 징계로 빠지는 주전 센터백 김태환의 컵대회 출전이 예상되는데 루이스와 주닝요 등 핵심 공격수들은 쉴 수도 있습니다. 손석영과 서재민 등 벤치 공격수들이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FC서울은 시즌 초반 리그 출발이 좋습니다. 2패를 당하긴 했지만 6경기에서 4승을 따내며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그간 골이 없던 황의조마저 지난 주말 골 사냥을 시작했기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말 리그를 위해 풀핏으로 경기에 나서진 않겠지만 한찬희와 김신진, 한승규 등이 출전할 수 있고 일류첸코와 임상엽 등 주말 휴식한 선수들의 깜짝 출전도 기대할 만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강원 대 청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FC는 지난 주말 제주 유나이티드에 패하며 개막 이후 승리를 챙기지 못한 이 팀 중 한 팀이 되었습니다. 꿈이 없고 공격적인 주도권을 잡고 나선 경기였는데 상대의 역습 한 방에 당했습니다. 때문에 우승 확률이 떨어지는 FA컵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주말 있을 인천 유나이티드전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하위권 팀이긴 해도 스쿼드가 두텁기에 황문기와 김우석, 박상혁과 유인수 등이 풀타임을 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충북 청주는 같이 프로 무대에 뛰어들어 전패를 기록 중인 천안시티와 달리 나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점 6점을 따내며 9위에 위치해 있는데 5위와의 승점차가 3점이기에 리그 중위권 이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얇은 스쿼드를 감안할 때 이번 강원FC의 원정은 버릴 수 있습니다. 마크릴로스와 이안샘, 파울리뉴 등이 명단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대거 피치를 밟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광주 대 부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FC는 시즌 초반 6경기에서 3승을 따내며 나름 선전 중입니다. 이정효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단, 이 경기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에 패하고 주춤했고 다음 일정이 대구FC 원정이기에 리그를 위해 이번 홈경기에는 1.5군 위주의 스쿼드로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산이와 정우현, 두현석 등 지난 주말 풀타임을 뛴 선수들은 명단 제외가 유력하고 하승훈과 오후성, 신창모와 이준 등이 먼저 피치를 밟을 것입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이번 시즌 강력한 승격 후보입니다. 승격에 강점이 있는 박진섭 감독이 제대로 된 시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가 좋습니다. 박정인과 이상원 등 기존 공격진에 지난 시즌 중반 이후 가세한 라마스와 새로운 외인인 패신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K리그 1호로 돌아가기 위해 이 경기보다는 주말 경남FC와의 낙동강 매치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라마스와 패신이 벤치에 앉고 어정원과 박정인, 최기훈 등이 경기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영입한 브라질 공격수 산타나도 첫 선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풀핏으로 나오면 광주FC도 홈에서 고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격을 위해 부산 아이파크가 리그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 얼굴인 산타나를 비롯해 어정원이 역습에 나서겠지만 광주FC 수비진을 넘기 어렵습니다. 강점인 홍경기에다 언제든 주전 선수들이 교체로 나설 수 있는 광주FC가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서울이 대 수원F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랜드는 지난 주말 안산 그리너스를 잡고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리그 13개 팀 중 11위에 그치며 리그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 리그 팀 상대로 전력을 다해도 쉽지 않은 홈경기보다는 주말 리그 경기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그 일정의 징계로 빠져야 하는 이동률은 이 경기에 나올 수 있지만 브루노와 이시연, 유정환 등 주축 선수들을 벤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변경준과 김정환 등을 천병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수원FC는 지난 주말 무패를 달리던 대전 시티즌의 대역전승을 거두고 리그에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이용의 추격골 이후 4골을 더 뽑았는데 나소와 무릴로, 윤빛가람 등 골이 필요했던 선수들이 상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전북 현대와의 홈경기가 있기에 이번 원정에는 로테이션 운영이 예상된다. 오인표와 최보경, 김현훈과 김성민 등이 원정에서 팀을 이끌 것입니다. 떨어졌던 팀 분위기였는데 대전전 승리로 이내 기세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윤빛가람의 중앙 수비적 부담을 덜어줄 선수로 김선민을 영입했는데 효과가 큽니다. 이 경기에서도 중원 싸움을 해주며 친정팀을 상대할 텐데 안정적으로 볼을 점유하며 오인표와 이광혁 등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울이랜드가 풀 전력으로 나서지 않을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